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 좀 시험 날이었기도 했고, 좀 할 게 많아서 주말 과제는 내일 거둘게요. 내일 걷고, 오늘은 저희가 좀 중요한 거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할 게 조금 많아요. 해볼 겐데, 그 구인 광고를 연계를 오늘 할 건데 오늘은 웬만하면 내가 집에 가서 뭐 해야지라고 하시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싹 다 끝내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만 집중하셔가지고 끝내고 이제 갈 건데 그 다음 달에 저희가 그 짝수달 지문별로 볼 때 구인 광고만 데이 4에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짝수달은 SP로 나오는 구인 광고만 보시는 거고 이번 달 저희 홀수달 과정에서는 연계를 보는 거라서 오늘은 연계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딱 엑기스만 이제 할 거니까 할 건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지문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얘는 제가 성격도 조금 그런데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서 한 번만 잘 해놓으시면 절대 틀릴 수도 없고 틀릴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조건 그 구인 광고가 전개되는 순서는 수학 공식 같이 안 박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좀 저랑 외우시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게 있고 내가 이해할 게 이제 있기 때문에 보시면 거기 처음에 모집 뭐라고 시작합니까? 직종 직책 그죠? 자 우리 회사가 어떤 걸 어떤 직책을 원합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다음에는 네가 우리 회사에 와서 해야 될 직무를 설명해줘요. 저희 회사에 오시면 이런 걸 하시게 될 거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자격 요건. 우리 회사에 아무나 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오시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 회사에 아무나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갖추고 몇 월 며칠까지 지원해 주시기 바래요 라고 해서 옛날에 둘째 주 두 번째 날이니까 데이 7에 나트루 문제일 때 한번 SP로 푼 적이 있어요. 그때는 맛배기로 이제 보신 거고 오늘 완벽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머리에 박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화면 보시고 한번 여러분 핸답 보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한번 읊어볼게요. 무조건 처음에는 뭐로 시작한다? 직책. 두 번째는 네가 해야 될 직무. 세 번째는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에 필요한 자격 요건. 마지막은 몇 월 며칠까지 뭐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 방법. 다시 갈게요. 처음에 뭐로 시작한다? 직책. 두 번째는 직무. 세 번째는 자격 요건. 마지막은 지원 방법. 마지막 다시. 처음에 뭐로 시작한다? 직책. 두 번째는 직무. 세 번째는 자격 요건. 마지막은 지원 방법이 대고 시험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는데 순서하고 중요한 게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 수업할 때는 이 구인 광고에 나오는 단어만 제가 4페이지 정리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연계를 푸는 거기 때문에 연계에 나오는 거는 어쨌건 여러분이 간단하게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부터 우리 반 잘하니까 1분 30초를 줘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쭉 읽어내려 가시면서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체크업도 하시고 중간에 빈칸이 나오면은 빈칸도 한번 넣어보신다. 오케이?
얼추 다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잘하니까 내가 약간 센스가 있으신 분은 금방 했을 건데 내가 구인 광고가 왜 쉬운지를 한번 보여줄 건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왼쪽이랑 오른쪽을 같이 여러분 왔다 갔다 좀 할게요. 아까 구인 광고가 처음 시작할 때 뭐로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어요? 뭐지? 직책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왼쪽에 오시면 원래는 1번의 주제 목적이 나오는 게 맞지만 구인 광고는 사람의 직책을 알려주는 시작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직책을 뭐라고 합니까? 포지션. 그래서 처음에 what position is being advertised가 1번 문제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요즘 추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직책은 쉬우니까 안 물어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직책을 구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직무가 이제 나오는데 그럼 봅시다. 봐봐. 이게 왜 쉬운지. 문제마다 responsibility, duty, task라는 단어가 다 뭐를 뜻하는 단어예요? 직무. 문제가 키워드를 줘버리는 거야. 야, 이제 직무를 물어본다라고 이제 하면 여러분은 빨리 지문에 가서 당연히 키워드인 무슨 단어를 가서 찾아야 돼요? 직무가 오케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야 돼. 그러면 문제가 답이야. 문제에 직무란 단어가 있으면 지문에도 키워드인 누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직무라는 대빵 단어 responsibility라고 한다든지 duty, task, assignment, obligation에서 땡땡 한 다음에 얘가 이 부분에서 열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저희 회사에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시게 될 거다라고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왼쪽에 다시 와봐. 다시 오면 우리가 이번 단에 문제 유형 다 잡았으니까 보시면 stated, not mentioned 이런 거는 다 우리가 배웠던 무슨 문제 유형이에요? 나트루예요. 예, 직무는 항상 나트루 물어봐요. 그러니까 직무 중에 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른쪽에 오시면 키워드를 찾고 대빵 단어가 responsibility니까 땡땡하고 열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서 나트루로 풀어내신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나오던지 아니면 대빵 단어가 얘니까 얘를 푸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 오시면 이런 일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데이 13회 편지 이메일 부교재 풀었던 누가 이제부터 이 회사 두 회사 관계에 거래를 담당하겠니라고 이제 했어요. 문제에 누가 이거를 responsible for 하겠냐고 물어봤고 지문의 근거는 be in charge of였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게 다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나투로 풀어낸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잘했고 그 왼쪽에 다시 와봐 여러분. 그러면 직무를 알려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 요건. 얘도 마찬가지야. 야, 그럼 너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걸 여러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 requirement, qualification, prerequisite 이라는 단어들이 다 나한테 뭐를 빨리 찾아가라고 주는 거예요? 자격 요건 찾아. 그럼 여러분은 할 수 있으니까 키워드가 자격 요건이네. 빨리 그럼 지문에 가서 여러분도 똑같은 단어인 뭐를 찾아가셔야 되겠습니까? requirement를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답이라는 얘기가 뭔지 알겠죠? 그죠? 키워드만 찾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되시는 분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qualify의 명사 형태 qualification 그죠? prerequisite 땡땡 한 다음에 뒤에 이제 열거가 시작이 된다. 왜냐하면 다시 하러 왼쪽에 오시면 이 자격 요건 문제도 stated, not mentioned 다 무슨 문제 유형이니까? 나트루니까. 그러니까 직무랑 자격 요건은 항상 나트루 나와요. 문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트루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자, 두 번째 문장의 별표를 3개를 하시고 시험장에 이제 가면 출제자가 가장 좋아하는 자격 요건을 나타내는 패턴은 여러분 우리 반 다 아니까 어플리컨트나 캔디데이트가 뭐예요? 지원자가 항상 이렇게 나와.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이상적인 훌륭한 지원자는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하시면 돼요. 항상 강한 단어를 때린다. You should have, must possess 대학교 졸업장. 너 have told 컴퓨터 자격증. 그죠? 너 should have 토익 몇 점 이상 이렇게 강한 단어 이건 꼭 필요한 거니까 라고 열거를 하면 여러분 아니면 얘를 앞으로 빼버려요. 대학교 졸업장은 우리 회사가 원하는 강한 단어 뭐 있어요? required. 여러분 해보세요. 이제 기출. N으로 시작하는 필수란 단어 뭐였었을까? necessary.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시험에 답이 됐던 애들만 지금 빈칸 뚫어온 거예요. 최근 3년간. E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요?
essential. 너무 잘한다 우리 반. 그죠? mandatory. 이제 이런 강한 단어를 때리고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에 얘가 열거를 이제 할 거니까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서 왔다가 소거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아까 제가 멘션했듯이 다음 달에 여러분 구인 광고만 우리가 볼 건데 구인 광고만 볼 때는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연계만 우리가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만 잠깐 정리를 해왔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얘도 나투로 문제할 때 한번 SP로 풀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건 사람을 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학력은 무조건 필수예요. 그럼 이제 한번 리마인드도 해보시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4년제 대학을 나오면 무슨 학위를 받습니까? 학사. 학사는 뭐라 그래요? Bachelor. 오케이. 그죠? 야, 우리 회사가 Bachelor's 디그리를 원해라고 하면 여러분 선택지의 답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학사 학위를 원해요. 학사는 그럼 대학교를 나온 거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패러프레이징 된 답은 뭐가 나온다? University 디그리가 기다리고 있거나 college 디그리, 4년제, 4-year 디그리, 학부과정 undergraduate 디그리가 이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따 저희가 후반 보면 실전 문제를 이제 오늘 풀면서 끝낼 건데 뭐 봐요? 앞에 한번 잠깐 볼래요? 요즘엔 지문에 가시면 이렇게 약자로 여러분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제가 약자를 시험에 나온 거를 이 핸드에서 넣어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눈썰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문이 나와버려. 그러면 얘는 제가 풀어놓긴 했는데 얘는 뭐의 약자인 것 같으세요? 예, 학사는 학사인데 알트 출신의 학사를 BA라고 하고 학사는 학사인데 사이언스 출신의 학사를 이제 BS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원래 기존에 알고 계시는 알트는 뭐예요? 미술예술? 사이언스는 뭐라고 알고 있지만 과학이지만 대학교에서의 알트는 문과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사이언스도 과학 아니고 이과이기 때문에 국문과, 영문과, 인문학과 다 이제 알트예요. 통계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응용학과 다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저희는 그냥 회화는 이렇게 하거든요. IU, BA, OR, BS 이래요. 너 문과야, 이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길잖아 말하는 이런 거 싫어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라서 약자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럼 내려오셔서 우리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오면 무슨 학위를 받아요? 석사는 뭐라고 해? 마스터. 맞아. 마스터. 그죠? 자, 우리 회사는 공부 조금 더 많이 한 석사 하신 분을 원해요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 수업 중에 했었어요, 이거. 야, 그럼 얘는 배철러는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가장 대표 단어가 유니버시티 디그리면 석사 학위는 대학교가 아니라 어디를 나와야 돼요? 대학원을 무슨 스쿨이라고 하거든? 무슨 스쿨? 대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데니까 뭐라고 할까? graduate school이 대학원이에요. 동사일 때랑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동사일 때 graduate는 뭐예요? 졸업하다지만 graduate school은 대학원이란 뜻이야. 품사 조심하시고. 그래서 얘만 빼버리면 돼요. 얘는 그래서 동의어가 얘밖에 없다. graduate degree만 석사학위를 가리키고 그래서 오른쪽에 오시면은 약자인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MA는 그럼 왜 MA겠어요? 석사인데 문과 출신의 석사가 되고 MS는 석사인데 이과 출신의 석사가 되고 MBA는 많이 들어봤죠. 제 MBA고 어때라고 이제 하자 한국에서도 그러니까는 얘는 경영학,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마스터이기 때문에 줄여서 또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 저 위에 보시면은 학사학위가 아까 그래서 앞에 무슨 그라듀에이트였어요? under. 왜냐하면 석사 밑에 학부만 나왔으니까. 문제 알겠지? 그래서 학사인지 석사인지는 구분하셔야 되는 게 요즘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그러면 공부의 끝판왕. 제일 공부 많이 한 학위 뭐야? 박사. PhD. 저희는 연구원을 뽑고 있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소지하신 분을 원한다라고 하면 얘 또 선택지에 들어올 땐 뭐라고 들어와요? 닥터럴 디그리. 그죠? 의사만 닥터가 아니라 박사 학위 소지자는 다 닥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이따 풀고 볼 거 보면은 한국에서 나오는 구인 광고 보실 때에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막 열거하다가 마지막에 외국어 능통자 우대, 엑셀 숙련자 우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있으면 좋아요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조심을 해야 돼. 선호사항은 우대사항이거든요. 오케이. 말 그대로 위에 강한 단어가 아니라 P로 시작하는 선호가 되어지는 이 뭐 있어요? preferred. 그지? 엑셀을 잘하는 거는 선호가 돼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마지막 주고 여러분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나? 예전에 그 전지현 씨가 나온 그 히트친 드라마 뭐 있죠? 별그댄가? 거기서 그 캐릭터 이름이 천송이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기억하는데 여기 아침 정규에 오던 여학생, 여기 앉던 여학생 중에 그 친구는 이름이 천송휘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해. 이름 비슷해가지고 저 무조건 실명 토크예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 2달 듣고 950점인가 나왔는데 이제 2달 듣고 점수 나오고 6월 달에 이제 저 감사 인사한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커피 한 잔에서 같이 먹었는데 뭘 가져왔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머지 시험은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어차피 공부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처음 시험에는 점수가 안 나왔는데 두 번째 달에 이제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뭘 가져왔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결국에 마무리 하실 때 보셔야 될 거는 얘예요. 제가 가장 신경 써서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는 여러분 너무 시간도 잘 지키고 내가 되게 예뻐하는데 어느 수업이건 앞에 15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 앞에 15분의 모든 정보를 막 선생님에게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공부할 거, 그날 시험에 나오는 거, 그날 나는 어휘까지 정리되는 게 이거라서 그 친구가 뭘 가져왔냐면 개강날, 홀수달, 짝수달을 차례대로 다 이제 그거 핸드아웃 받은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갖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스프링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치가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에서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처음에 이거 만들 때는 여기 이제 표현이 한 요 정도까지밖에 없었어요. 제가 시험에 나올 때마다 하나씩 다 이렇게 추가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거는 이게 학원이 나한테 준 시간은 50분인데 이 50분을 어떻게 가장 이펙티블리 디자인하느냐가 항상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힘들게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한테 좋은 수업을 해주려면 제가 설명을 한 15분에 끝내고 문제를 더 풀고 여기 설명 더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저랑 수업 시간 하실 때는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 공부할 때는 나랑 한 것만 보면 안 되고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왔던 표현들이기 때문에 얘도 여러분이 다 공부를 집에 가서 할 땐 하셔야 돼요. 이렇게 팔풀진이 됐던 답이구나. 그래서 그 친구 천송이라는 그 친구도 그날 동의어 문제가 구인 광고에 나왔는데 플러스의 클로지스트 미닝이 뭐냐고 물어봤고 그날 동의어 답은 베네핏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가면 너무 편한 거예요. 엑셀을 잘하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너한테 플러스 가산점이 간다고 하는 거는 선호상 얘기하는 거구나로 매칭이 되니까는 베네피셜 생각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가시는 거 너무너무 잘하셨고 그럼 내려오셔가지고 왼쪽에 다시 올게요. 그럼 너 이런 거 필요해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뭐 나온다고 했다? 이제부터 지원 방법 너무 잘한다. 그러면 해볼게요. 우리 6카운트를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대부분 기사를 제외한 지문은 후반부에 어떻게 끝난다? 방법. 그죠? 어떻게 지원하면 되니? 그죠? 어떻게 뭐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오면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그냥 볼게요. 어차피 3개밖에 안 나와요. 요렇게 별표. 자, 첨부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반에서 레주메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문에 레주메가 나왔고 답에는 뭐였을 것 같아요? 답은 동의어 뭐예요? CV. 오케이. 자, 원래는 미국은 레주메라고 하고 영국은 CV라고 쓰는데 요즘은 영국도 레주메라고 하고 미국도 CV라고 써요. 그래서 지문의 레주메, 답은 CV. 자, 그러면 이력서 말고 이력서 위에 붙이는 편지라고 해서 나를 소개하는 편지를 뭐라고 한다? 맞아요. 커버레터. 오케이. 커버레터랑 CV랑 달라. CV는 이력서예요. 다릅니다. 자, 너 예전에 다녔던 대학교 교수님이나 지난번 직장 상사한테 추천서를 3통 가져와 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럼 무슨 레터? recommendation letter라고 하던지 아니면 너를 참고할 수 있는 편지니까 뭐라고 한다? reference letter를 가지고 오십시오. 근데 최근 문제는 오히려 지문이 reference letter였고 답이 recommendation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왔다 갔다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맞겠다. 좋아요. 그러면 왼쪽에 다시 오세요. 왼쪽에 다시 오시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나오면 SP로 나오는 구인 광고가 끝난 거예요.
이걸 내가 다음 달에 한다고 한 거면 오늘은 우리가 연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연계로 빠지면 얘가 어떻게 되냐? 제가 첫날 한번 예시로 든 게 요거거든요. 구인 광고가 나왔으니까 밑에 뭐가 붙겠어요? 나 지원하고 싶어요. 이메일 글로 나왔을 때. 자, 하반기 문제. 저기 위에 보니까 그 인터뷰 면접 날짜가 11월 24일로 되어져 있는데 항상 세븐은 뭐 발생해요? 문제 발생. 그날 제가 우리가 동의어에서 했던 단어 프리비어스 플랜이 뭐였습니까? 선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내가 안 되니까 다른 날로 좀 변경 가능할 거냐 물어보던지 표로 나오면 이력서가 붙어버리거든요. 다 필요 없고 구인 광고랑 붙는 두세 번째 지문들은 다 지원하고 싶어요. 예, 글로 나오건 표로 나오건 뭐 나오건 이제 봤으니까 지원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웜업을 한번 하고 실전 문제를 바로 가볼 테니까 뒷페이지에 오셔가지고 1번, 3번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제가 2분 30초를 드려볼 테니까 뒤에 있는 세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웜업 한다고 생각하고 좀 풀어보실까요? 풀어볼게요. 시작. 되셨죠? 보세요. 같이 해볼게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위는 이제 제가 일부러 지금 복습하시라고 이제 꼼꼼하게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지문은 구인 광고고, 두 번째 지문은 앨리스 미체리는 뭐예요? 이력서죠. 그러면 뭐 위에가 그리고 밑에가 표니까는 여러분은 뭐를 꼼꼼하게 보셨어야 됐다? 예, 글을. 그래서 뭐 위에 1, 2번은 여러분이 우리가 했던, 내가 일부러 이제 한 건데 이 순서대로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거를 복습하실 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 2번은 확실하게 풀었는지 집에 가서 맞춰보시고 저랑 할 거는 3번을 같이 하면 할 거거든요. 여기 끝났으니까 3번을 같이 풀면은 이 두 지문을 100% 이해하신 분만 이거는 할 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올 건데 봐봐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어디서 보내요? 얘는 어디 등장하네요? 두 번째 이력서를 내내기 때문에 얘부터 두 번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짧아요, 길어요? 길잖아요. 못 줄였다는 얘기잖아. 또 그러면은 와봐요. 그러면
얘가 가진 자질이니까 두 번째 이력서를 쓴 애가 갖고 있는 자질이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을 푸셨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회사가 요구한 requirement가 또 뭐였어? 회사가 요구한 뭐예요? 자격 요건하고 이 문제 풀 때 키워드 뭐야? 최상급 키워드니까 comparable이라는 단어가 뭔 뜻이에요? comparable 아시는 분? 제가 핸드폰 2개 써요. 이거는 제 업무용이고 이건 제 개인용이거든요. 근데 업무용은 갤럭시 노트고 그 개인용은 아이폰이거든요. 두 기종은 뭐가 안 돼요? 호환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애플 애들끼리 컴패러블 한 거고 얘는 갤럭시 애들끼리 컴패러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컴패러블이 무슨 뜻이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환되는, 통하는, 매칭되는이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최상급이니까 가장 매칭되는 게 뭐니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그러면 와봐요. 여러분이 내가 위에 좀 찝어줄 테니까 그 직책 구한다고 하고 직무 얘기 나오고 자격 요건 얘기 나온 부분이 어디야? 여기였었거든요. 요거만 나랑 한번 맞춰볼게. 갑시다. 아까 우리가 배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건데 아까 제가 그 시험 보러 가시면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얘라고 했었거든요.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도 야 우리 회사가 원하는 훌륭한 지원자는 제가 항상 아까 뭐 때리고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강한 단어를 때려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석사학위지. 그죠? 우리는 경제학에서 석사학위를 원하고 아직 안 끝났었잖아요. 그리고 최소 몇 년? 5년에 관련된 분야에서의 경력 또한 강한 단어 아까 못 때렸어요? required.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하는 게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얘기했던 거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었고, 여러분. 그리고 내려오시면 또 강한 단어, 훌륭한 지원자는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된다. 세 번째 조건이 그래서 뭐였습니까? 강하게 그 시장을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잠깐 펜을 잠깐 바꾸시면 그래서 지원자인데 뭐를 가지고 있는 지원자? meticulous personality, 꼼꼼한, 세심한 성격의 지원자는 거기 preferred는 세모해요. 내가 아까 preferred는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같이 봤었던 선호사항은 항상 자격 요건 중간에 살짝 얹어놔요.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거야? 있으면 좋은 거야? 있으면 좋은 거. 세심한 꼼꼼한 성격은 있으면 좋은 거고 다시 펜 바꾸시고 그래서 시장 분석에 관한 지식 또한 뭐하다? 필수다. 맞죠? 내가 일부러 분홍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부분이 아까 우리가 봤던 강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강한 단어를 때리는 줄이 회사가 요구하는 자기 요건을 말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에 답도 비보이번을 했었을 거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럼 이제 갑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얘를 기준으로 지금 방금 읽었던 위에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니까는 해봐요. 그럼 A번에 얘가 언어학에서 갖고 있는 학사학위? 회사가 아까 위에서 학사학위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애초부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됐고 두 번째 회사가 아까 원했던 경력은 무슨 경력이었어요? 이 관련된 분야에서의 경력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보이번에 잡지 출판 경력을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도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C번에 오면 얘가 여기서 뭐 건드려? 고유명사 키워드 시카고 대학교에서의 얘가 갖고 있는 학위? 미친 듯이 가보니까 이력서에서 얘가 University of Chicago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오케이. 여기서 뭐 했어? 경제학 석사를 땄어. 그럼 아까 2번을 푸신 분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가지고 올라가니까 아까 회사가 요구했던 조건 중에 경제학 석사 요구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충족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다 몇 번 해야 돼? 그래서 C를 해야지.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시험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보면은 시험이 돌고 도는데 봐봐요. 이 문제를 내가 변형된 걸 얘기해 줄게요. 아까 내가 이제 예시 드렸지만 여러분 호환이 된다는 거는 동의어 문제로 나왔을 때는 매칭의 앤서였어요. 어떤 게 매칭되냐고 하는 거야. 근데 얘를 그 다음 다시 구인 광고가 나왔을 때 가보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여러분이 훨씬 더 쉽게 푸실 수 있었거든요. 얘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을 뭐하니라고 하는 거야?
충족시키는 게 가장 뭐겠니라고 이제 물으면 더 좀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또 가보니까는 얘를 그날 동의어 답을 또 바꾼 거예요. 얘가 이 회사가 요구하는 그 조건 중에서 뭐를 만족시키냐고. 그러니까 한 문제를 내면 계속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동의어도 한번 냈다가 뜻 아는지 물어봤다가 문제 이해했는지 물어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두 개 지문 같이 보면서 충분히 풀 수가 있다. 오케이? 잘했고 나머지 1, 2번은 맞춰보고 여러분 집에 가서 그러면 부교재로 이제 와서 우리는 실전 문제를 바로 풀고 마무리 좀 할게요. 우리 반 부교재 40쪽. 우리 반 부교재 40쪽을 펴시고 다 있으세요? 교재 없으신 분 계세요 혹시? 깜빡 잊고? 빨리 찍어서 볼게요 혹시 없으시면. 빌려줘서 고마워요 여학생.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5분을 줄 테니까 한번 심기일전 하셔서 풀어봅시다. 시작.
되셨죠? 일단 스탑하시고 저랑 해볼게요. 이제 와보세요. 얘는 위에가 오히려 구인 광고인데 구인 광고가 거의 이제 표 형식으로 좀 열거돼서 나온 거고 밑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걸 보고 뭐 하고 싶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쵸. 나 지원하고 싶다는 이메일 글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다가 이제 포커스를 주시는 게 맞았던 세트여가지고 이제 한번 가볼 건데 빨리 갈게요, 이제.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이 G라는 극장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냈고 이걸 보고 L이라는 애가 위에 담당자한테 지원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바로 갈게요. 첫 번째, 1번 이제 유명한 문제가 별표 좀 하시고 이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첫 번째 변형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맨날 하는 거니까 about 뒤에 나온 얘를 여러분이 방금 이 지문에서 여기 극장은 뭡니까? 구인 광고를 낸 주인공 백그라운드 회사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형의 나트루가 되는 거예요? 1번 맞아. 1번부터 전체형의 나트루니까 원래 다 읽고 푸는 게 맞아. 전체형 1번부터 나오는 실전 문제가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아무리 쉽건 어렵건 동의어는 뭐 해놓으시라고 그랬다? 표시해놓고 쉽건 어렵건 만나는 순간에 풀어야 미스를 안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표시해놓고 만나고 푸셨을 거고요. 3번은 언제가 그럼 지원 마감일이야 라고 하니까 지원 방법은 지문에 어디 나온다고? 끝에 나온다. 그러니까 끝부분 가셔가지고 풀었겠죠. 저 같으면은 여기서 끊었을 거거든요. 왜? 네 번째 문제부터 뭐가 등장하니까? 이메일로 가라. 우리 시험 대비도 했었으니까 우리 빠르죠. 우리 많이. 그래서 그럼 해놓고 그러면 가볼 건데 이게 요즘 스타일 제가 개강날 말씀드렸던 게 3주 전 정확하게 단어가 얼만큼 중요한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달고 있으니까 바로 보자마자 장소를 건데 이 극장이 여러분 우리 극장은 다운타운이 뭐예요? 시내 중심지 번화가잖아. 그러면은 어휘가 되시는 분은 빨리 C번 여러분 가서 이 극장은 아웃스커트가 뭐야? 변두리 외곽 지역이거든요. 틀린 말 한 거니까 바로 푸는 거예요. 시간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반대말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르면 우리가 원래 푸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 소거해야 돼. 맞아요. 그러면은 플랜 B로 한번 모른다고 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오른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선순위에서 뭐 건드려요? 최상급 고유명사 장소 키워드. 웨스턴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인가? 1번에 그럼 얘는 몇 번으로 가서 우리가 소거할 수 있나? A번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웨스턴 필라델피아에서 최상급 롱기스트 올디스트 한 거 맞으니까는 A를 지울 수 있었을 거고 그러고 내려오시면은 그 다음에 뭐 건드려요? 숫자. 50년 전에 설립된 거니까 얘는 1번에 몇 번 가실 수 있으세요? D 데이비 맞아. half a century 50년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맞거든. 그럼 이제 아웃스커트를 모를 때는 전체형을 원래 푸는 거니까 너무 잘하시네 오늘도. A랑 D를 지우면 두 번째 문제로 한번 시험 문제로 가볼게요. 끝을 내려오세요. 전체형이니까 원래 툴 끝까지 내려오면 리스트를 원하신다면 무슨 리스트? upcoming midnight 거기 프리미어에 R2까지만 박스 문클래요. S 빼고. 자, 저희 이 프리미어 리스트를 원하신다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라고 이제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공간 조금 있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그 필기를 조금 이제 하실게요. 제가 여쭤볼게요. 머리도 식힐 겸 우리가 지금 박스 문구신 이 단어가 뭔 뜻이에요? 명사일 때. 제가 기사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 랄라랜드라고 하는 히트친 영화의 두 주연 배우가 어디 왔다는 거겠어요? 어디 왔을까? 미리 보여주는 거니까 어디 왔겠어요? 시사회에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공연, 발레, 뮤지컬, 연극 이런 거 있잖아. 초연, 처음으로 보여주는 공연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영화는 첫 개봉일, 그죠? 시사회 다 괜찮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미드 요즘 우리 많이 보니까 야 내가 좋아하는 이번에 그 미드 시즌 9의 에피소드 1일 오늘 프리미어 한대라고 하는 거는 그 시즌의 첫 회가 방영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를 프리미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뭐라고 시험은 패러프레이징을 시키냐? 공연이 뭐예요? 공연? 퍼포먼스. 그럼 처음으로 보여주는 공연이니까 뭐겠습니까? first performance라고 자꾸 바꾸는 거 시험은.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 재표현된 거 여러분이 하나 보셨고, 그럼 정리가 되신 분은 이걸 끌고 여러분이 C번 초이스에 오면 이 극장의 웹사이트는 업커밍 미드나잇 무슨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프리미어, 퍼스트, 퍼포먼스, 시사회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아웃스컬트를 모르면은 요거를 끌고 올라가셔서 B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해도 어쨌건 단어는 필요하겠지만, 그쵸? 그러면 오늘 시험 끝나고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내가 머리 좀 식힐게. 여러분 이제 좀 물어볼까요? 이 영화 보셨어요? 보셨어요? 좋아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저랑 말씀했던 우리 친구, 이쁜 친구가 이 영화 뜻 왜 랄라랜드예요? 왜 제목이 랄라랜드예요? 좋아한다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 남학생은 왜 이 영화 제목 랄라랜드예요? 우리 반 나랑 되게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했었는데 올해가 실망입니다. 그러면은 잠깐 머리 식힐 겸 보신 분들 여쭤볼게요. 이 영화 어디서 찍은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LA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영어적인 언어 유의로 LALA인 거예요. 네, 그래서 랄라랜드가 하나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원래 LA, 로스앤젤레스가 미국에서 LA의 별명이 랄라랜드예요. 왜냐하면 LA에는 뭐가 있어요? 할리우드가 있어요, 여러분. 할리우드는 꿈꾸는 세계예요. 현실 세계가 아니고. 그래서 꿈꾸는 세계란 뜻을 가져서 LA를 미국 사람들이 랄라랜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 주연 배우가 여자 주인공은 꿈이 뭐예요? 영화 배우가 스타가 되는 건데 자기 현실은 스벅에서 알바를 해요. 그리고 오디션을 보러 다니거든요. 남자 주인공은 뭘 하고 싶어요? 재즈바를 재즈 음악을 하고 싶은데 생계 때문에 돈 때문에 상업 음악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처한 현실하고 꿈꾸는 세계를 이 영화가 교차해서 보여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꿈꾸는 세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영화의 모든 거를 통괄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백그라운드도 LA니까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도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랄라랜드가 된 거거든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친구 못 만나니까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난데없이 전화 한번 하세요. 친구 아무나. 물어봐요. 너 영화 봤니? 이 영화 제목이 왜 이건지 아니에요. 친구 모르면 여러분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다음에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얘는 이런 애구나. 얘는 영화 한 편을 봐도 이렇게 지적으로 탐구하며 통찰하는 이런 정말 멋있는 아이였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되게 리스펙트하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저도 학생 때 여러분 그랬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막 달리다가 내 에너지를 소진하고 와야 돼요. 예, 정신적, 신체적 다. 그러면 사람은 무한대로 달려나갈 수가 없어요. 소진을 한번 시키면은 기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내가 2월 6일 시험도 있고 2월 20날 시험도 있고 그게 있는데 오늘은 오신 것만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되게 고민되지 않았어요? 자체 종강할까? 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은 3주밖에 안 하고 시험을 보신 거기 때문에 제가 부담 갖지 말고 그날도 말씀드렸지만은 하고 그러면 내가 이 시험이 다시 달려나가는데 오늘하고 내일 정도는 그 전에 여러분이 보였던 것만큼 집중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집에 가서 숙제도 하지 마요. 쉬어 그냥. 수업만 오고 내일 정도 쉬고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나한테 선물을 줘요. 고생했으니까 3주 동안 열심히 내가 했던 거니까는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한 편 그냥 보고 하고 2, 3일 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래도 될까? 이제 그러면 그때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는 조금 쉬어주고 가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오늘하고 내일 좀 쉬라고 내가 얘기해준 거죠. 우리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빨리 뒤에 거 가고 볼게요. 2번은 안 어려웠던 것 같아. 2번은 답 그냥 몇 번이었다? C번 하시면 되고 3번도 마감일은 5월 14일 하시면 돼서 오른쪽을 이제 우리가 초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빨리 5분 안에 끝내고 이제 갈게요. 오세요. 4번은 뭐 아닌 거 찾는 거였어. 우리가 주구장창 했었던 뭐 아닌 거 찾는 거? 동복물 아닌 거 찾는 거니까 동복물 3개 내가 죽였어야지가 되시는 거고 5번에 발표하시고 이제 자, 서제스트 무슨 문제?
추론. 여러분, 그럼 about 뒤에 나와 있는 얘는요, 우리가 방금 봤던 두 번째 지문의 이메일을 뭐 했던 애예요? 예, 보낸 인간. 오케이, 우리 다 알잖아? 아, 또 나왔구나. 보낸 인간에 대해서 추론을 하라고 하니, 뭔 추론이야, 얘도? 전체 추론이네. 그럼 내가 from I에 집중하면서 마지막에 풀어야지 플러스 추론이 네 번째에 나왔으니까 통합형일 수도 있겠구만 하고 이제 모든 답은 두 번째가 줄 거니까 가볼게요. 제가 원래 다른 시키는데 제가 할게요. 우리 반은. 얘가 시작합니다. 아, 내가 온라인에서 직업을 찾다가 당신네 광고를 봤어요 라고 하는 거는 1번 구인 광고 전체를 지금 다 가리키는 거예요. 위일 거 봤다. 봐서 바로 갈게요. 동봉이 되어져 있는 건 그래서 여러분 뭐랑 뭐가 동봉되어져 있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동봉이 되어져 있으니까 신나게 4번으로 가셔가지고 몇 번 죽이시면 돼요. A, B를 죽여야지 우리는. 오케이 됐고 내려올게 이제 갑니다. 아, 지난 여름에 제가 알바로 팔타임으로 메인터넌 스텝은 여러분 수리, 유지, 보수 관리 직원이에요. 고장나면 고쳐주고 막 이런 부서 있잖아요. 그죠? 제가 다른 극장이야. G라는 시네마에서 한번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아 그때 제가 Get Acquainted With의 과거 그 영화관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 그때 좀 제가 알게 됐습니다. 경력 하나 어필하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앞에서 했을 때 BA는 뭐였어요? BA 딱 BA를 보는 순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문과 학사를 난 나왔다고. 이번에 제가 문과대를 또 졸업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그래서 제가 컴마 위치는 여러분 앞문장 전체를 다 받는 거니까 제가 이런 경력도 있고 학력도 돼서 그게 저한텐 바로 이제 어떤 직책의 준비를 시켰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관리직에 저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제가 극장 관리직엔 경력이 없기는 하지만 딴 데서 일도 한번 해봤고 이제 학력도 되니까 그래서 또 얘기해.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문과 학생 프로그램에 문과대 프로그램에 2개월간의 인턴십 과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여기서 블라블라 이런 일을 해가지고 저의 상사이셨던 에멀슨 씨가 나한테 뭐를 써줬어요? 추천서를 써줬고 그 추천서 또한 이메일에 어태치 뭐가 되어져 있습니다. 동봉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신나게 4번에 가서 여러분 몇 번을 죽이면 C를 죽이면 그럴싸하지만 D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한 두세 번 더 나올 건데 여기 I believe에다가 박스 하나 묶으실까요? 이것도 오늘 좀 머리 식힐 겸 평생 아셔야 되는 거니까 영어는 내 의견을 주장하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을 때 말을 하건 글을 하건 항상 이 세 가지 표현을 쓰거든요. think, believe, feel은 직역하면 되게 웃겨요. 갑자기 믿습니다. 우리 여기 뭐 종교 행사예요? 아니에요. 이거를 믿는다고 해서 좀 웃기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어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생각을 한다. 그래서 강조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인턴십 했던 거 하고 타 극장에서의 백그라운드 경력이 당신네 극장에서는 무슨 직책도 관리직으로 저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요라고 하는 거는 나는 너네 극장에서는 이제 이번에는 어떤 직책이 지원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다 읽었으니까 갑시다. 그럼 A번 열어보면은 얘가 다닌 대학교 프로그램은 인턴십을 포함하지 않았다? 여러분 얘 인턴십 했어요? 안 했어요? 주구장창 인턴십을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턴십을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지. A번 나가고 B번에 오시면은 얘는 여러분 극장 배경에서 전에 경력을 갖고 있지 않다? 얘 극장 경력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 알바로 일한 적 있어가지고 그때 영화관이 돌아가는 방식을 알게 됐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극장 경력이 얘는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C번에 오실게요. 여러분 graduate school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 graduate school은 대학원. 얘는 대학원을 나온 MA예요? 대학교를 나온 BA였어요? 네, 얘는 대학교를 나온 BA지 여러분. graduate school 대학원을 나온 석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이 A, B 주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이게 D가 A가 있고 A가 D에 있었거든요. 내가 여러분 읽기 하려고 지금 바꿔놓은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시험처럼 A번에 있어도 푸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빗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건들이에요.
시간표. 얘는 그러면 낮 시간대부터 초저녁 시간에 일하고 싶어 하는 건가? 왜? 뭐 얘가 아까 여기서 원했던 직책이 뭐야? 매니지먼트죠. 이걸 끌고 여러분이 위에 올라가시면은 아까 이 구인 광고를 낸 회사에서 매니지먼트 직책을 구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고 정규직으로 구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하는 시간대가 언제였습니까? 데이 인투 얼리 이브닝 시간에 일하는 직책이 맞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2+1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얘 통합형 문제 유형 2의 추론이구나 라고 표시해 놓으시고 2+1으로 풀어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잘했고 뒤엔 여러분 8번의 별표 좀 오늘 해갈까요? 8번 문제. 얘는 오늘 힘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쉬고 다른 날 풀어봐도 괜찮은데 8번은 꼭 해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유형의 나트루예요. 연계에서만 낼 수 있는 나트루인데 이게 1년에 한 번은 꼭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느낄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조심해야겠다. 나중에 가면. 이렇게 할 거니까는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내일 오실 때는 부교재를 한 번만 더 가지고 오시고요. 주말 과제는 그래서 내일 거둘 거니까. 날씨 좀 괜찮죠? 저번 주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내일도 좀 따뜻할 것 같으니까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